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치안감 인사가 있었는데 인사안이 발표된 지 2시간 만에 번복이 됐습니다. 치안감 인사 28명 중 7명의 보직이 번복된 인사에서 수정이 됐는데 정말 그 전례 없는 초유의 일입니다. 근데 바로 직전에 행안부가 경찰 통제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바로 이 점 때문에 경찰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실과 행안부 장관은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경찰 길들이기라는 해석이 수그러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 기자 이번에 그 치안감 인사가 이렇게 번복된 건 진짜 전례 없는 일이에요. 저 처음 봅니다. 그렇죠. 그 어제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됐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 그 명쾌하게 딱 정답이 나온 상황은 아닌데 어제 이제 2시간 네. 넘게 회의를 하고 네. 이제 뭐 경찰 수뇌부가 회의를 하고 나서 입장문을 냈는데요. 네. 그 입장문 내용은 그 경찰에 대한 이제 민주적 관리 운영을 강화해야 된다. 네. 이런 이 자문위의 기본 전제에는 공감을 하는데 이 구체적인 방안을 이제 보면 현행 이 경찰법 정신과 이제 역사적 교훈에 비춰서 봤을 때 네. 우려가 적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과거에 내무부 산하 치안부인데 이거를 외청으로 독립시켰던 어떤 그런 취지나 정신에 비해서 지금 행안부 밑에 어떤 경찰국을 신설하는 그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얘기가 좀 더 있었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헌법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가 이제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네. 높아지고, 네. 네, 그리고 경찰 제도화 활동은 국민의 생명, 신체, 인권, 자유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부작용이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사회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서 정책 수요자인 국민, 정책 실행자인 현장 경찰 등 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법사회적 협의체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고 폭넓은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한다. 네. 뭐 이 정도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제를 하는 것도 좋은데 통제 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더 필요하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시민 통제, 시민에 의한 통제, 어떤 분권 강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어떤 행안부 장관에게 이렇게 집중되는 건 안 된다는 이런 취지로 보이네요. 이게 뭐 실제로 이제 뭐 제주도나 아니면 네.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쪽에서는 전부 다 자치경찰이 이제 운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사실 뭐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나온 게 건 없는 없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전제로 깔고 가야 되는 거는 어떤 경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찰 권력이 비대해졌고 그리고 앞으로 더 비대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면 2024년에는 또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이 넘어오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하여튼 경찰이 검찰에서 넘어오는 수사, 중대수사의 그 경찰에서 이제 한 2개를 빼고 다 넘어오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부분이 있고 대공수사권도 갖게 되고 그러니까 경찰이 비대해져서 민주적으로 통제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들 공감을 공감하는 거죠 지금. 예.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논의 없이 지금 정부 주도로 정부가 지금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예. 행안부에서 통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찰이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좀 강경한 얘기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데 뭐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온 게 있어요? 거취 표명 얘기가 경찰청장에 대한 거취 표명 얘기가 있었을 것도 같아요. 김창룡 총장이 임기가 얼마 남지가 남지는 않았죠. 않아가지고 네. 이제 직을 건다는 게 크게 의미가 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임기가 얼마 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실효적인 부분이라든가 맞습니다. 어떤 그 충격파라든가 이런 건 좀 덜 할지 모르지만 의미는 있는 거죠. 뭐 예, 의미는 임기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예, 예. 그 먼저 거취 표명을 한다라는 게 항의의 표시라는 게 전달이 되는 거니까 의미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근데 네. 아직까지 김창룡 청장 거취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네. 아직 본 게 없습니다. 네. 어제 이제 경위는 명확하게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아까 이제 얘기를 한 걸 보면 행안부 장관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행안부 장관 얘기는 뭐 이제 대통령이 결재하기 전에 네. 경찰청이 먼저 발표를 해버렸다라고 설명을 해서 네. 이제 경찰이 마치 이제 뭔가 장난치는 것처럼 네. 그런 뉘앙스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대목이 뭐였냐면 저도 보니까 희한하게 경찰청장이 먼저 했다. 희한하게라는 얘기를 넣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의 생각은 어떤 실수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취지잖아요. 이렇게 네, 좀 맞습니다. 경찰청이 어떤 경찰이 의도적으로 먼저 발표를 해버린 거 아니냐 예.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아직까지 경위 자체가 지금 좀 밝혀진 게 파악이 된 건 없어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럼 대통령실도 오늘 아침 한마디 한 것 같은데. 뭐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행안부 안대로 자기는 결재를 했을 뿐이고 수정한 적도 없고 번복한 네. 적도 없다. 네. 네, 이제 그런 취지거든요. 경찰은 입장 뭐예요? 경찰. 그러니까 경찰은 뭐냐면 최종적인 결론은 행안부에서 네. 잘못했다. 네, 행안부에서 중대를 발표했다. 사실상 진실 게임처럼 이제 지금 흐르는 양상입니다. 예. 그 이제 만약 그런데 이 행안부 장관 얘기대로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먼저 경찰에서 마음대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항명 아니에요, 거의? 인사권이 대통령한테 있는데 예.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인사 대상에 속하는 사람들이 네.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문제가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게 돼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네. 이거는 뭐 사실관계를 아직 좀 좀 따져봐야 더 되잖아요.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제 경찰 내부는 그거잖아요, 지금. 어제 그 경찰 통제 방안이 발표되고 경찰청장도 이렇게 이제 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한 상황에서 인사안이 이렇게 번복이 되니까 네. 야, 그럼 이 경찰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경찰 아유, 내부에서는. 그럼요. 예. 이 진실게임 양상이 이렇게 됐는데 상당히 이제 이게 대통령 결재를 패싱한 거든 아니면 경찰 길들이기든 간에 어떻게 해석되든지 간에 앞으로 상당히 파장이 이어질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발표하기 전부터 이제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예, 지금 그 여기서 주로- 여러 번 얘기했고. 예, 이제 예. 주로 나왔던 게 이제 경찰국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이제 주로 많이 네. 알려져 있지만 이번에 이제 나온 안에 보면은 네. 생각보다 여러 가지 안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일단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네네. 그래서 뭐 인사 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를 직접 지휘하진 않겠지만 이제 네. 다른 부분을 통해서 사실상 지휘를 하는 네. 이런 방안이 나왔고요. 그리고 경찰총장 이상의 간부 인사를 재청권 행안부 장관의 재청권을 실제로 하겠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지금 경찰 공무원법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총경 이상의 간부, 그러니까 해경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경찰청장의 추천, 그리고 행안부 장관의 제청 통해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게 절차거든. 경찰 공무원법에 예, 나온.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경찰청장이 이렇게 추천을 해갖고 하면 거의 경찰청장 안대로 행안부 장관이 제청해서 그냥 임명되는 그런 구조였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안부 장관의 그런 제청권이 형해화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행사하겠다 네. 지금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예. 사실 검찰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네. 검찰은 숫자가 적잖아요. 아, 물론. 근데 경찰은 굉장히 숫자도 많고 총경 총경 이상이 770명이에요. 예 예. 굉장히 숫자가 많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굉장한 권력이거든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아, 당연하죠, 네. 이게. 예. 그리고 또 어제 이제 나온 게 그거잖아요. 그동안에는 어떤 감찰권이 없는데 감찰권 얘기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감찰 권한을 행안부에서 행사하겠다 그랬는데 어제 얘기 보면 또 징계 요구권을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안이 공고가 됐어요. 네, 그 이제 그거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검찰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검찰은 이제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네. 먼저 징계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법무부 장관이 이제 들어가서 징계위원회 열고 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그러니까 예. 검찰도 마찬가지. 검찰총장이 징계 맞습니다. 요구를 해야 이게 법무부에서 징계 이제 위원회를 열어서 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 네. 징계 요구권이라는 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수사심사권 저 이거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사의 적부, 예. 적절성 여부에 대한 심사 권한을 어떤 뭐 모르겠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뭐 그래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감사를 해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사심사권을 상급기관에서 행사하겠다 그러면 경찰의 결국 상급기관이 행안부잖아요. 예. 행안부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어떤 그 감사권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 이제 또 문제가 있으면 징계 요구까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근데 되는 이제 거, 그게 구조 그렇지 같은데.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변호사 출신이나 이제 판검사 출신들이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네. 이 기능이 검찰의 기능이라는 게 굉장히 수사로 딱 한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뿐만 아니라 치안 유지 네. 업무도 하고 행안부에는 경찰 업무만 있는 게 아닌데 네. 이 수사 심사권을 가진다는 건 저는 네. 선뜻 이해는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 나온 대로 경찰을 통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지금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해야 된다. 그렇죠. 예, 너무 권한이 커지고 비례해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떻게든지 통제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행안부 장관의 권한이 집중되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역할을 하는 이런 구조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게 아유, 지금 맞습니다. 그런 지금 그 비판론이 있잖아요. 경찰들도 예. 그래서 반발하는 거고 그렇죠. 어제 그런데 경찰들만 지금 경찰청 입장만 나온 게 아니고 어제 시민단체들도 입장 내고
경찰의 어떤 노조격인 직장협의회도 뭐 어제 반발이 있었고 네. 어제 다양하게 목소리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네. 뭐 처음에 시작은 경남 경찰 직협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광주 전남으로 갔다가 이제 서울까지 올라와서 네. 경찰청 이제 네, 직협에서도 네. 이제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1인 시도 하고 뭘 반발하고 맞습니다. 기자회견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뭐 예, 좀 골자가 좀 있어요? 뭐 골자는 뭐 지금 네. 경찰에 뭐 지금 권력의 신여화한다는 게 결론적으로는 계속 같은 얘기의 반복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경찰청에서 지금 통제 업무를 하는 게 지금 현재는 경찰위원회잖아요. 국가경찰위원회. 네. 근데 국가경찰위원회도 어제 그 얘기를 지금 입장을 냈던 것 같은데. 뭐. 네, 그래서 어제 이제 국가경찰위원회 이제 김호철 위원장이 입장문을 내고 이 경찰행정과 그 제도를 32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갖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그 내무부에서 그러니까 외청으로 분리되기 전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그때도 네. 몇 번 선배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박종철 고문치사 네, 사건이 네. 이제 시발점이 돼서 네. 지금 이거를 내무부에서 그렇죠. 동립을 시켰죠. 그게 이제 그 흐름에 6월 항쟁의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맞습니다. 어떤 그동안의 어떤 경찰의 권한 남용과 어떤 인권 탄압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통제 방안 하나로 경찰을 외청화시킨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시 행안부 산하의 경찰국이 통제하게 되면 과거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를 지금 국가경찰위원회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요. 우려가 지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야당도 어제 이제 막 지금 난리 친 건데 야당은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야당도? 근데 이제 보니까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이제 브리핑을 냈는데요. 네. 그래서 자문이 권고하는 이제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지휘, 인사, 징계, 감찰 네. 모든 권한을 갖는 거다. 네. 그래서 검찰공화국을 더 공고화하기 위해서 경찰을 발 아래 두겠다라고 네. 이제 비판을 했고요. 그래서 법률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경찰 통제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국회를 찾지 말고 그냥 윤석열 정부 하고 싶은 거 다 시행령 붙여서 해라. 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행정안전위원회가 이제 경찰을 담당하는 위원회잖아요. 네. 이쪽 한병더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행안부는 민주적 관리라고 하지만 실상은 사정기관의 정권의 발 아래 두겠다는 권력의 신여하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뭐 어제 뭐 경찰 내부 통신망에는 우리가 정권 노비냐 뭐 이런 여기 이제 아까 권력의 신여화 이 얘기 나오는데 그 내부 통신망에도 정권 노비 이런 얘기가 용어가 올라왔다 그래요. 예. 아니 근데 뭐 제가 이제 주변에 아는 경찰들하고 저희 취재하다 보면 경찰들이 좀 알게 되잖아요. 예. 그냥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거는 뭐 우리를 완전히 자기들이 발 아래 두고 예, 하겠다는 거라는 여기서 자기들이라는 게 어디예요? 이제 뭐 검찰? 검찰과 아니면? 대통령을 거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검찰 권력에 아래 두겠다 이런 얘기로 이렇게 얘기를 맞습니다. 하는 거네요. 그럼. 예. 그런데 오늘 또 야당이 뭐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도 얘기를 또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상당히 세게 비판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비상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비상한 조치라는 게 이게 나왔어요? 아직은 나온 게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결국에는 행정입법 이제 시행령을 앞세워서 지금 이제 법률을 이제 뛰어넘는 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사실은 이게 매번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생기는 일이긴 한데 특히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을 장악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을 많이 투입한다는 게 좀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앞서서 여러 번 해서 얘기했지만 다시 정리를 하면 검찰은 법무부가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검찰총장 겸 법무부 장관 역할을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검찰총장 아직 추천위원회도 안 만들고 그래서 중간관 인사까지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차후에 그 검찰총장으로 온 인사는 허수아비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역할까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사를 실질화시켜서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의 간부에 대한 인사권을 다 행사를 하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치안 정감들 면접 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면접 보고 경찰청장도 면접 본다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인사권이 행안부 장관한테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장으로 신임 경찰청장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허수아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뭐 사실상 그 대통령실로 연결되는 이제 직할 체제가 완성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은 그거잖아요. 야, 우리 민정수석실을 없앴는데 무슨 우리가 통제를 한다는 거냐?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과거에 어떤 시스템적으로 통제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부처를 통해서 하는 거다. 네. 지금 이 얘기잖아요. 오늘 대통령실이 또 뭐라고 그랬잖아요. 또 이제 뭐 얘기를 들어보고 뭐 이거 하자고요.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 얘기는 뭐냐면은 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네. 그러니까 경찰 역시 역대 정부는 민정수석실 통해 가지고 은밀하게 통제를 해왔다면 네. 지금부터는 공식적인 조직과 체계를 통해서 감독하고 견제하는 통상 업무를 이제 만드는 거다라고 이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경찰국에서 어떤 지휘규칙을 만들든 경찰의 개별 사건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개별 사건에서 당신들이 우려하는데 우리 개별 사건에서 개입 안 한다. 그러니까 염려할 네. 필요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말이잖아. 근데 경찰은 예. 수사하고 기소만 하는 검찰이 아니라 치안 유지도 하고 아니 이건 경찰이나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나 네. 검찰이나 똑같은 문제인데 권력이라는 게 해놓으면 내가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작용하는 게 아니고 네. 권력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건 정권에 충성하게끔 지금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 바로 이 점이 이제 여기서 떠오르는 게 그거잖아요. 김건희 씨가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씨인가 하고 그 네. 통화한 내용이 그거 있잖아요. 알아서 다. 알아서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냐? 왜 알아서 하게 돼 있어? 인사권을 장악해갖고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의 지금 고등학교 후배잖아요. 맞습니다. 예, 고교 대학 후배잖아요. 예. 근데 굉장히 그래서 대통령이 그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행안부 장관을 앉혀서 경찰이 인사권을 틀어주고 있으면 경찰이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으면 경찰이 당연히 장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죠. 뭐를 개입을 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아도 경찰들 다 알잖아요. 아 이게 대통령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대통령 측근들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권력 실세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다 알잖아요. 사건을 보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개입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권력이 그러니까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건데 이게 개입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권력이 그러니까 중립성이 지켜지냐 이거요. 그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이게 보면 이게 지금 방통위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한상혁 위원장 이제 네. 문제 이제 제기하면서 사실 방송의 전반적인 사무와 이제 규제 네. 그리고 통신까지 관장하시는 자리다 보니까 이쪽 흔들고 거기다 KBS, MBC는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다 받게 돼 있거든요. 당연하죠. 방통위 맞습니다. 통제를 받으니까. 네,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검찰, 언론, 경찰 이렇게 장악을 해가는 이제 과정 수순으로 지금 계속 우려가 되는 거죠. 그 의회 권력은 지금 여소야대니까 야당에 넘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행정부 권력에서 특히 권력기관, 금감원에 이복경 검사를 앉혔잖아요. 맞습니다. 금감원. 그리고 이제 금감원은 어떤 금융감독을 하는 데잖아요. 감독, 통제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금감원. 그리고 이제 검찰, 경찰, 이런데 주로 검사들을 측근들을 포진시켜가지고 하나씩 장악해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이게 또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소가 되면 인생이 절단 난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나중에 이게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무죄 나오기까지 맞습니다. 굉장히 정신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변호사도 거액을 들여서 또 써야 되고 이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거죠. 기소가 되면. 그래서 저는 이걸 그래 보면서 검찰이 괴롭히는 게 나중에 무죄 나오더라도 그냥 무죄 나오더라도 그건 당신이 알아서 받고 기소해버리면 그게 골탕 먹이는 방법 아니에요. 네. 괴롭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제 의견인데 그 지금 장악되는 순서를 보면 그 선배께서 이제 큰 취재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언론이 보도하면 경찰이나 검찰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에 붙여버리는 이 보도, 수사, 기소 이걸 이제 동시에 다 장악해 나가는 지금 과정이다라고 지금 우려가 좀 됩니다. 예. 일단 잘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어제 인사 중에 이제 그 7명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거는 정 기자가 좀 취재를 한번 해보세요. 7명 중에서 좋은 데로 갔다가 밀려난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분은 혹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제 주의부에서 좀 발언들을 그렇죠. 발언들을 세게 한번 네네네. 뭐 심지어 행안부 장관 탄핵 언급까지도 이건 탄핵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시행령으로 하는 거잖아요. 정부 조직법을 바꿔야 되는데 시행령으로 하기 때문에 장관 탄핵 사유가 된다. 뭐 이런 언급도 나왔다고 해요. 예.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발언의 어떤 수위 이걸 보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 처음에 발표했다가 제시키면 큰일 나겠다. 그렇죠. 그건 이제 우리 지금 내피셜인데 네. 이 부분은 한번 정 기자가 한번 취재를 한번 한번 해보세요. 전화해보겠습니다. 예, 다 해봐야 돼요, 사실은. 네네네. 일선의 이런 경찰도 아니고 경찰 지휘부고 수뇌부급이기 때문에 화상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회의 내용을 밖에다가 막 이렇게 알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접근할 수 있으면 접근할 수 있는 대로 해서 취재를 한번 해봐야 돼요. 면접까지만 치안정감이 7명, 6명이나 있는데. 네. 아니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경찰 지휘부 회의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네. 한번 생각해볼 네.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왜냐면 그것 때문에 바뀌었잖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행안부의 공고안이 나오고 네. 그리고 나서 경찰청장 주재로 회의를 하고 한 2시간 동안 회의하고 예, 입장 발표가 난 다음에 기습 인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고안 발표까지는 예정이 돼 있는 거지만 경찰청장 긴급 화상회의는 진짜 그야말로 긴급 화상회의지 그게 예정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예정이 없었기 때문에 공고안 발표하면 인사안을 다 짜놓은 거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네. 했는데 이 경찰청장 수뇌부에서 딱 입장이 나온 거 보니까 좀 강도도 높고 또 내부적으로 발언 수위 높게 이렇게 발언한 사람도 있고 한 거 보면 아, 이 사람 시키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가능성도 뭐 배제하지 않고 보겠습니다. 한번 취재를 한번 계속해서 해보자고요. 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